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은 이렇게 가로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줄. 그다음에 열은 세로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은 보통 영어로는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행과 열을 그 표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행렬이 요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요 곱하기라고 안 읽고요, 마이라고 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m by n 행렬이라고 얘기하면은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가진, 크기를 가진 행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행렬은 보통 우리가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을 때, 자, 봐봐요. 그러면 m개의 행과 m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가 m개의 행과 n개의 행이, n개의 열이 만날 때마다 그 만나는 교점들의 위치에 뭔가 숫자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행렬의 숫자들 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행렬의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렬의 성분은 보통 이렇게 써요. 소문자로 딱 쓰고요. I, J라고 씁니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I가 몇 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J가 몇 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요. 3x2 크기를 갖고 있는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A 행렬의 성분이 되는 AIJ가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6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행렬 A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행렬을 표현할 때는 앞으로 소가로 뭐 중가로 대가로 그런 식으로 안 써요. 무조건 양쪽 끝을 이렇게 소가로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3행 2열이라는 뜻이니까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리고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냥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이 3개가 있고요, 열이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을 우리가 그 행과 열에 맞춰서 이렇게 숫자들이나 정보들이나 어떤 문자들을 이렇게 집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AI에 대한 조건을 뭐 이렇게 줘요. 문제 뭐 예를 들어서 AIJ가 뭐 3이다. I랑 J가 만약에 같다면 I랑 J가 같다면 뭐 3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요, 요런 애들은 3이라고 그냥 숫자를 채우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랑 J랑 다르면요, 뭐 예를 들어서 IJ 열과 행의 그 성분을 곱하라. 그럼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을 2라고 채우고 2라고 채우고 3이라고 채우고 6이라고 채우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뭐 이런 조건들은 뭐 정의하기 따라 나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행렬들이 정의가 되면요, 뭐 이런 행렬이 만약에 있어요. 지금 여기다 우리가 쓴 것처럼 3, 2, 2, 3, 3, 6 뭐 이런 행렬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1, 1, 0, 1, 5, 1, 1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행렬끼리 이제 더하거나 뺀다라고 한다면요. 무슨 뜻이냐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만 더하고 빼서 그 행렬을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죠. 만약에 뭐 더하라고 했으면요. 4, 3, 2, 4, 4, 7. 뭐 뺀다 그러면은 뭐 여기는 같은 성분들끼리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자, 근데요. 행렬이 이제 덧셈이나 뺄셈은 우리가 할 때 반드시 제약 조건이 있어요. 두 행렬에 행과 열의 개수가요. 완벽하게 크기가 같은 행렬들끼리만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크기가 만약에 다르면요. 빼하거나 더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행렬의 뭐라고 부르죠? 곱이라고 부르거든요.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은요. 얘기가 좀 달라요.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요. 행렬 A랑 행렬 B가 크기가 다르더라도 곱하는 게 가능해요. 언제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n/n 행렬이고요. 뭐 B가 뭐라 그럴까? 뭐 x/y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언제일 때 곱이 가능하냐면요. 크기가 다르더라도 이것만 확인하면 돼. 앞에 붙어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랑요.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있을 때 얘네 행과 열의 개수가 같으면요. 곱이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게 되면은 곱했을 때 행렬의 크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앞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랑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n/y 행렬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됐어요. 예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건 곱은 어떻게 해요? 그럼 곱 어떻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잠깐 지워도 되겠습니까? 얘를 그대로 좀 활용을 할게요. A행렬. A행렬 그대로 활용해봅시다. A행렬을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3, 2, 2, 3, 3, 6. 얘가 3y 2행렬이야. 자, B행렬을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1, 2, 3, 4, 5, 6. B행렬은 행이 2개가 있고요. 열이 3개가 있는 2x3 행렬이죠. 그치? 그럼 A랑 B를 곱하래요. 자, 밑에는 지울게요. A랑 B행렬을 곱하래요. 얘는 3, 2, 2, 3, 3, 6. 그 다음에 1, 2, 3, 4, 5, 6. 행렬 곱이 정의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3행 2열의 크기를 갖고 있는 행렬이고요. 얘는 2행 3열의 크기를 갖고 있는 행렬이기 때문에 얘네끼리 곱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행과 열의 개수가 앞뒤로 크기가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3/3의 크기를 갖고 있는, 즉 9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3/3 행렬로 바뀝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무슨 행렬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게 돼요. 정사각행렬. 선생님, 곱은 어떻게 정의해요? 자, 곱은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행렬의 행과 두 번째 행렬의 열이 있죠, 이렇게요.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되나? 앞에 있는 거는 행의 성분, 뒤에 있는 거는 열의 성분. 그래서요, 여기다가 이제 자 9개의 성분들을 다 갖다가 써야 되죠. 그러니까 9개의 성분들을 어떻게 갖다 쓰냐면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갖다가 곱하는데 위에 있는 애들끼리, 앞에 있는 애들끼리, 뒤에 있는 애들끼리, 뒤에 있는 애들끼리.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곱합니다. 3 곱하기 1, 2 곱하기 3. 그래서 얘네를 곱해서 각각 더해요. 이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의 크기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하면 돼. 얘를 고정시켜놓고 두 번째. 얘는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첫 번째, 두 번째 곱해서 각각 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행 기준으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을 각각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있는 애들끼리 같이 곱해갖고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쓸게. 자, 그럼 얘는 2 더하기 10이니까 14가 2행 1열의 성분이 될 거고요. 얘 곱하면 4, 얘 곱하면 15니까 19. 얘 곱하면 6, 얘 곱하면 18이니까 24. 자, 마지막. 얘 곱하고 얘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1, 6 곱하기 4니까 얘는 27. 그 다음에 3 곱하기 2, 6 곱하기 5니까 36. 3 곱하기 3, 6 곱하기 6이니까 9 더하기 36 하면은 9 더하기 36, 9 더하기 36, 4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9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 아까 덧셈에서는 A랑 B의 위치를 바꾸는 거, 그런 법칙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지?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근데 곱셈은요, 이게 교환 법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있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잘 봐. B가 지금 2x3 행렬이죠. 앞에 있는 거. 그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이 3x2 행렬이었었지. 아니, 얘도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돼. 근데 얘는 크기가 그러면 어떤 행렬로 바뀔까? 2x2 행렬로 바뀌어요. 곱셈 결과가. 계산해볼게. 자, 봐봐. 얘도 그러면은 1, 2, 3, 4, 5, 6.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지 보는 거야, 지금. 3, 2, 2, 3, 3, 6. 자, 봐라. 자,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앞에 있는 건 행, 뒤에 있는 거는 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열. 그래서 각각 정보를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그거를 계산 결과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 결과를 이렇게. 봐봐, 벌써 계산했을 때 행렬이 어때? 아예 크기부터가 다르지 지금. 성분도 개수 다르고. 일반적으로요, 행렬은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덧셈이나 그런 것들은, 행렬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에서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A랑 B의 일은요 달라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같을 때도 있어요. 있지. 같을 때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같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출제자가 이런 상황을 주는 거지. A랑 BA가 같아요. 그런 행렬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조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독특한 케이스라는 거지. 마치 너네 합성함수 기억나요? 공수에서 어떤 거? 합성 순서를 바꾸면은 일반적으로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렬도 마찬가지야. 곱을 했을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문제에서 너네가 찾아내야 돼. 그럼 이런 행렬의 곱셈에 대한 결과로서 조금 더 독특한 성질들이 또 표현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요, 행렬은 나눗셈도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안타깝게도 행렬은 나눗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행렬은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눗셈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이 있어. 그거는 조금 뒷부분에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봐봐 일단. 자,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으로써요.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되니? 다 지울게. 두 가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제 행렬에서 우리가 2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요. 자, 이제 우리가 다루는 모든 행렬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내가 특별한 언급을 안 하면요. 다 크기가 2x2, 2행 2열의 크기를 갖고 있는 정막 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모든 행렬들은 다 4개의 성분을 갖고 있고 정사각 행렬이라고 가정하고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안 다뤄요? 다루긴 다루는데 이런 거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고등 과정에서는요. 그냥 다뤄봤자 이런 행렬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그냥 그 정도만 물어보지 얘를 갖고 뭔가 계산하거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행렬은 없어요. 얘는 등장하지 않아. 다 얘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3x3 이상부터는요. 이건 대학 수학이야. 얘는 대학교에 가서 배울 거야. 대학교 갔어. 왜냐면 조금 복잡해져. 얘가 행렬의 열과 행의 개수가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면요. 이게 2x2 할 때보다 조금 더 양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고등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어쨌든요. 자, 그럼 봐봐. 다 2x2야. 그리고 2라고 부르는 행렬은요. 우리가 엘리멘터리의 약자라고 해. 엘리멘터리. 그러니까 엘리멘터리 스쿨이 기본, 기초가 되는 학교라는 뜻이 초등학교. 그래서 행렬의 단위가 됩니다 라고 해봤고요. 이런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은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단위 행렬. 얘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 1, 0, 0. 얘는 성분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행과 열이 같아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각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대각성분. 대각성분의 크기가 다 1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나머지들은요. 다 크기가 0인 성분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이 단위 행렬들은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어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A, B, C, D라고 했을 때 A에다가 단위 행렬을 이렇게 샥 곱하게 되면요. A가 그대로 나와요. 즉 숫자로 따지면은 행렬 입장에서는 얘가 1 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물론 더하거나 뺄 때는 각각의 이 대각성분에 있는 값들이 1씩 빼지거나 더해지니까 행렬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곱하게 되면요. 있거나 말거나야 그냥. 그리고 또 독특한 게 뭐냐면요. 이 교환 법칙을 해도 성립하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해보자. A, B, C, D 1, 0, 1. 자, 곱해볼게. 자, 2x2, 2x2니까 얘도 여전히 곱하면 2x2로 계속 바뀔 거야. 그러니까 2x2 정사각 행렬들은요, 곱해도 행렬의 크기랑 성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성분은 바뀌는데 행렬의 크기가 바뀌지가 않아. 여전히 2x2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열을 딱 곱하게 되면 A 곱하기 1, B 곱하기 0이니까 1행 1열의 성분이 A로 나오고요. 열이니까 A 곱하기 0, B 곱하기 1이니까 B가 나오고요. 열이니까 C 곱하기 1, D 곱하기 0이니까 C가 나오고요. 열이니까 D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교환 법칙을 해도 얘는 마찬가지야. 교환 법칙을 해도 열이니까 A 열이니까 B 열이니까 C 열이니까 D.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행렬끼리 곱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단위 행렬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칙들이 그대로 다 성립하는 행렬이야. 얘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뜻은요. 결국에는 a랑 b라는 행렬을 더한 행렬이 두 번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요.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뭘까? 이 EAB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 자, 행렬은요 무조건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을 정확하게 순서를 구분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분배 법칙 같은 거는 다 성립해요. 자, 얘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앞에서 분배한 거지. 앞에서 분배하게 되면요 A가 두 번 곱해지고 A, B. A가 먼저 곱해졌으니까 B 앞에 곱해진 형태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줘야 돼, 행렬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 B의 B제곱.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만약에 이 녀석을 전개했는데 얘가 됩니다 라고 된다는 거는 A, B랑 BA가 서로 같았었기 때문에 하나로 퉁쳐서 두 배라고 계산할 수 있었다는 거지.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그런 행렬을 만들라는 거지. 그럼 교환 법칙에 성립하는 행렬은 단위 행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야. 단위 행렬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과정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아무튼 얘를 전개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만약에 단위 행렬이 섞여 있으면 있잖아. A제곱 A, 자 똑같은 방식으로 2A 2의 제곱이죠. 그리고 단위 행렬은요 또 독특한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 자 봐봐. 단위 행렬을 두 번 곱해볼게요. 똑같은데 곱하면은 행열이야. 1행렬 성분이 1이 나온 거야. 행열이야. 1 곱하기 0, 0 곱하기 1이니까 0이 나와. 행열이야. 0 곱하기 0이고 1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와요. 행열이야. 0 곱하기 0이고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나와. 제곱을 해도 뭐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마치 1을 백승하든 천승을 하든 1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2는요 거듭제곱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 아까 A랑 2랑 같다 그랬죠? 그럼 얘가 A제곱에 그냥 2A,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는 행렬에 곱해져봤자 그게 그거라 그랬지? 그래서 A의 제곱에 2A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행렬 앞에 이렇게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K가 A의 모든 성분들에 K바씩 다 곱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KB, KC, KT. 그래서 얘는 A 행렬에 두 배가 곱해져 있다는 거는 A의 모든 성분들에 다 두 배씩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를 만약에 전개하라고 하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A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야지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마음대로 이렇게 풀었어도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하다못해 이런 거.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해도 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2가 됩니다.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인수분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인수분해도 돼요. 마음대로 인수분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는 교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맘대로 전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얘를 곱셈 공식처럼 맘대로 막 전개하고 싶으면은 문제 조건에 반드시 뭘 파악을 해야 돼? 행렬의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잘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일일이 다 전개해야 돼, 이때부터는. 그래서 만약에 a 더하기 b의 3승이라고 나왔습니다. a 더하기 b 3승이라고 나왔으면은 얘는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해지다라는 거죠. 어떻게? a의 3승에 a 제곱 b의 a b a의 이거 a b a의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지 이게. 그렇지? a 제곱 b의 a b a의 뭐 b a a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뭐 졸라 많아지겠지 이게. 그 다음에 a가 두 개 있던 애들이 지금 이런 게 순서가 다 나오지.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두 개 있으면요, a b b b a b 그 다음에 b b a 얘네가 다 다른 애라는 거야.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 거듭제곱과 a제곱 b제곱과 ab의 제곱 이게 일반적으로 같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지수법칙 쓰듯이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a가 두 번 앞에가 곱해져 있고 b가 두 번 연달아서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a, b를 괄호를 치고 두 개를 곱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a, b, a, b라는 뜻이야. 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의 3승을 전개하게 되면요, 이게 항이 졸라 많아. 항이 몇 개가 나와야 돼? 8개가 나와야 돼, 전개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a 플러스 2의 3승이라고 나와 있었으면 그냥 뭐라고 쓰면 돼? a 제곱이 a2 a 그냥 2a 제곱 a 제곱이니까 3a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나 밑에 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3a라고 쓰면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했으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교환 법칙 일반적인 행렬들의 성질들이 어떻습니까? 보통 곱에 대한 성질들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곱에 대한 성질들. 선생님. 아니 근데 나눗셈은 도대체 어떻게 한대요? 나눗셈?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되니? 지울게요. 근데 나눗셈은 어떻게 해요? 나눗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셈. 어떤 두 행렬을 곱했는데요, C라는 행렬이 나온대. 예를 들어서 C라는 행렬이 나온대.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요, 이 A랑 C를 알고 있어. 나 여기 이사님 B가 어떻게 구해요? 나 B 구하고 싶은데. 마치 있잖아. 뭐 3x가 뭐 6입니다. 뭐 이거 뭐 x라고 할까? 라지 x라고 할게. 뭐 라지 b라고 할게. 3x가 6이라고 했을 때 x를 6을 3으로 나눠서 2라고 구했던 것처럼, 왜 나 이 x라는 행렬을 왜 이런 건 없어요? 왜 이런 건 안 해요? 행렬에서는 일단 이런 표현법을 쓰질 않아. 근데 그럼 나는 저 x 행렬을 어떻게 구하면 된대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참고로만 하라고. 참고. 자, 어쨌든 등식이니까 양변에 내가 뭔가 A랑 관련돼 있는 걸 하나를 곱할게요. 당연히 앞에 곱했으면 좌변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거 다 앞에 곱해야 돼. 그런데 곱할 때요, 여기다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도 없을 거야.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의 역행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역행렬.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했던 것처럼 행렬에 역방향으로 가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건데, 잘 봐봐. 모든 함수에 역함수가 다 존재합니까? 1대1 대응일 때는 그 역함수 존재하게 돼 있지.
그 모든 행렬이 역행렬이 다 존재하겠니?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는 행렬들 중에서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애들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러면은 이 역행렬이라는 걸 표기법은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A라는 행렬을 봐요. B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결과. 참고로만 알아도 참고. 그래서 어떤 행렬들끼리 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되는 거지. 마치 A랑 B를 곱했을 때 숫자 1이 나오는 A랑 B가 서로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지. 얘네가 서로 역행렬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를 B의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요. 이게 역행렬끼리 곱했을 때 서로 무슨 관계가 나타나?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거지. A와 A의 역행렬을 곱하거나 A의 역행렬과 A를 곱해요. 얘는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거다. 그래서 얘는 곱하면 결과가 항상 단위 행렬로 나옵니다. 라는 관계가 역행렬이야. 네, 근데요, 이 역행렬을요. 자, 봐봐. 자, 이것도 정을 한번 해볼게요. A, B, C, D라는 이런 행렬이 있어요. 근데 그럼 A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해요? A의 역행렬은 이렇게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 대각성분에 있는 애들의 순서를 뒤바꿔요. 참고로만 알아도 D랑 A. 그 다음에 대각성분 맞은편에 있는 여기 반대편의 요 대각성분들은요. 부호를 반대로 반전시켜줍니다. 아, 선생님 이걸로 끝나요? 그럼 봐봐. 이거 곱해볼게 한번 내가. 자, 곱해볼게. 행, 열이야. 그러면은 AD-BC. 이게 1행 1열 성분. A랑 B를 이렇게 쭉 곱하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AB니까 얘가 0이 돼요. 이렇게. 맞아? 그 다음 얘 C랑 D, D-D를 곱하게 되면 CD-D니까 얘도 0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랑 마이너스 B, D랑 A를 곱하게 되면 똑같아. AD-BC야. 그럼 단위 행렬의 AD-BC가 지금 곱해진 형태지. 그럼 얘가 단위 행렬로 나오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AD-BC를 전체 행렬에서 숫자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역행렬이 되려면요. 역행렬은 우리가 요 AD-BC라는 아이를 이렇게 써요. D라고 정의하게요. 얘를. 그래서 우리 D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행렬식이라고 불러요. 행렬식. 영어로는 determinant라고 불러요. determinant. 근데 우리가 D라는 표현법을 하나 더 배웠었지. 뭐 있었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씨. 여기서 판별식의 D는요. 판별식. 여기서 판별식은요. D, 스, 크, 리, 너, 트하고 정해요. 이게 어원이 비슷한데 좀 달라. 내용이. 그래서 이 D랑 이 D가 똑같은 D인데 이게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을 우리가 AD-BC라고 해야 돼. 그 AD-BC가 뭐냐면요. 대각성분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뺀 거를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려면은 뭐만 만족시켜주면 되겠어? 이 AD-BC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지. 이 분모 값이 0이 되면은 돼? 안 돼? 이 D가 0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D가 0이 되면은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0분의 1꼴이니까. 그래서 얘가 0이 안 되는 행렬들만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그러고 그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곱하거나 막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행렬들을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A라는 행렬이요. 1, 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여기가 뭐 1이야. 이런 행렬들은 어떤 행렬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역행렬이 존재합니까? 라는 거 물어보면 AD-BC라는 이 행렬식 B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역행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맘대로 막 역행렬이 있냐 없냐라는 거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행렬식으로 반드시 대각성분에 있는 곱들의 차이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그때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거 이 역행렬은 이거 어떻게 구했어? 나도 암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 역행렬 존재하는 거를 증명하는 건요 사실 모든 과정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이거 선형대 수학까지 가셔야 돼. 엄밀하게 다 정의를 하려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얘는요. 그리고 이게 교육 과정에서 빠졌지. 이 역행렬이라는 개념 하나가 빠짐으로써 문제들이 난이도가 막 그렇게 엄청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 근데 그럼 도대체 니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왜냐면 이 역행렬에서요. 잘 봐. 이 행렬식이라는 개념. 이 얘기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식의 약간 기본 구조로 들어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 A라는 결이에요. A라는 결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A의 1025승은 얼마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또. 그럼 2025승 다 해봐야 되겠지? 다 해봐야 되겠지? 맞아? 다 해봐야 되잖아. 다 해봐야 되잖아. 잘 봐. 자, A의 제곱 한번 해볼게요. 타에서 뭐 하라는 거야? 하나씩 해보다가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라는 거지. 1, 0, 1, 1, 1, 0, 1, 1. 행, 열, 계산은 1 그대로. 행, 열, 계산은 0. 행, 열, 계산하게 되면 2. 행, 열, 계산하게 되면 1이라는 거지.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치?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3승 계산해볼게요. 야, 뭐 3승은 무슨 뜻이야? 제곱과 A를 이렇게 곱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1, 0, 2, 1 1, 1, 0, 1 행, 열 계산하게 되면 1 행, 열 계산하게 되면 0 행, 열 계산하게 되면 3 행, 열 계산하게 되면 1 그럼 봐봐. 제곱일 때는 내가 2승으로 바뀌고요. 3승일 때는 여기 있는 성분이 3으로 바뀌지. 그렇다라는 거는 2025승이라는 뜻입니다. 1, 0, 2025, 1. 그렇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노가다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잘 봐. 이제부터는 이 식이 왜 그렇게 나왔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이거는 닥치고 암기야. 자,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요. 그 행렬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렬들은요. 이 식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이 A, B, C, D라는 성분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A, D 마이너스 B, C의 단위 행렬. 그래서 A를 두 번 제곱하고요. A에다가 A 플러스 D라는 값들을 각각의 모든 성분들에 다시 한번 다 빼주고요. 그리고 AD 마이너스 BC를 단위 행렬에다가 이렇게 더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있잖아. 얘네가 영행렬이 됩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0이라는 거는 모든 성분이 다 0이 된다라는 뜻이야. 이런 걸 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닥치고 암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뭐라고 했냐면은 케일리 해밀턴식이라고 해요. 실제로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영향열이 나와. 그럼 이런 식은 도대체 어디서 끄집어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증명을 안 합니다. 이거를요. 고등 과정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야. 이거 증명하려면 뭐까지 가야 되냐면요. 이거 선형대 수학까지 가셔야 돼요. 물론
뭐 고등과정에서 억지로 끼워 맞춰갖고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이거는 고등수학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내용들이 좀 있어갖고요. 이걸 이제 증명하는 거는 나중에 대학 수학 가셔갖고 선형대 수학에서 내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잘 밝혀놨구나. 이거를 문제 풀 때 잘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요. 쟤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어. 헤일리 해밀턴식을 쓰게 되면요. A의 제곱에 이거 뭐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A의 제곱에 A 플러스 D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를 이렇게 딱 해주게 되거든요. 얼마 나와요? 2 녀석이 0이 됩니다. 0행렬이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게 행렬식이지. 이게 행렬식이야. 되게 많다는 거지. 그치?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봐봐. A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나와요? A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2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3승이라는 아이가 나와. 어떻게 나와? 양면 A 곱하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A의 제곱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니? 마이너스 A니까 3A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이렇게 3A 마이너스 2. 자, A의 4승을 해주겠군요. 여기다가 다시 A를 곱한 거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또 계산은 얼마가 나와? A 제곱 대신에 2A 갖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이거 6A가 이거 뭐냐? 6A 빼기 2A가 나오니 얘는 4A 마이너스 3 2가 된다는 거지. 이런 데서도 규칙성을 찾는 게 다 그냥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 봐봐. 2승일 때는 2랑 1이 되고 3승일 때는 3, 2가 되고 4승일 때는 4, 3이 되니까 2025승이면 2025A에 2024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2025승을 1승과 단위 행렬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성을 찾는 것도 가능해서요. 결국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저기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행렬이 나와 있을 때 이걸 갖고 케일리 해밀턴을 만들어면은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네. 뭘 잘 봐야 되냐면요. 이게 만약에 비행렬이라고 비행렬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비행렬을 이렇게 써볼게요. 1령 1 마이너스 이렇게 할까? 극단적으로 3이라고 해볼게요. A 행렬과 B 행렬이 같은 행렬입니까? 다른 행렬입니까? 다른 행렬이지. 그런데 이 B를 갖고 케일리 해밀턴을 갖다가 쓰면요. B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와요. 봐봐. 행렬. 이게 행렬만 바뀐 거지. 그치? 그럼 잘 봐봐. 행렬이 있을 때요. 주어진 행렬들을 갖고 케일리 해밀턴을 만들면은 똑같은 식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행렬식을 만들어 놨을 때요. 이 케일리 해밀턴식을 만들어 놨을 때 이 A가 얘입니까? 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누구야? 모르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일리 해밀턴은요. 주어진 행렬을 갖고 만든 거는 괜찮은데 얘를 갖고 거꾸로 행렬을 찾으라 그러면요. 보통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갖고 만드는 건 괜찮은데 얘를 갖고 행렬이 얘입니다 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 없어?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가요. 잘 봐봐. 근데 이거 지워도 되겠니? 여기까지 아까 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지울게. 자, 이거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또 이런 개념을 좀 더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 자, 일단 이것부터 먼저 좀 쿠킹을 해볼게요. 어떤 두 행렬을 곱했더니 0행렬이 된대요. 근데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숫자를. 두
수를 곱했더니 0이 된대. 두 수를 곱했어. A랑 B를요.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적어도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돼야 되지.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선생님 둘 중에 하나 곱해갖고 0이 됐으니까 두 개를 곱해갖고 그럼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 되면은 되는 거겠네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탈락이라는 거야. 왜요?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영행렬이 되거나 얘가 영행렬이 되거나 물론 자명한 거지.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영행렬이 되면 무조건 그 애는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거지.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영행렬이 아닌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애. 성분 중에 하나를 0이 아닌 걸로 두는 거야. 그 다음에 B를 0. 이렇게 두는 거지. 그럼 봐봐. 이거 곱해볼게. 행, 열. 1을 잠깐만. 1을 여기서 써야겠다. 그 다음에 행, 열. 곱하면은 1 곱하기 0, 0 곱하기 1, 그러니까 0이지. 행, 열, 0 곱하기 0. 행, 열. 0 곱하기 0, 0 곱하기 1, 그러니까 0이야. 이 영행렬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영행렬이냐? 이거 영행렬이냐? 영행렬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했을 때 0으로 만드는 행렬들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준 인자다라고 해서 영인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제로 디바이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0이 아닌데도 곱했을 때 0이 되는 행렬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책이랑 행렬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 약간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것도 약간 성질들이 다르고요. 곱했을 때 영행렬인데 둘 다 0이 안 되면도 불구하고 곱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봐라. 이게 만약에 나와 있어. 아까 같은 행렬들이 되게 많았잖아. 선생님, 근데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란 i는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영행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가 자명하게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가 단위 행렬이 되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봐봐. 아까 이거 만들었던 행렬 그 행렬이 뭐였었어? 단위 행렬이었니? 물론 단위 행렬 갖고도 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그치? 단위 행렬 갖다가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근데 단위 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야? 이상한 행렬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얘를 만들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행렬에는요 곱했을 때 0이 되는 행렬이 되는 영인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A가 2라고 쓸 수도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은요 쓸 때 주어진 행렬만 갖고 얘가 됩니다 라는 것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내야지 얘를 갖고 뭔가 거꾸로 줄여달라 그러면 안 돼. 문제에서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 이 행렬은 얘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은요 여기 성립하지 않아. 왜? 얘를 만들 수 있는 행렬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주어진 행렬만 갖고 얘를 만들었어야지 얘를 갖고 문제 주어졌을 때 얘를 갖고 거꾸로 우리가 뭔가 행렬을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요. 왜? 이런 성질 때문에 곱했음에도 불구하고 0이 아닌데 0이 될 수 있는 행렬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들끼리 곱했는데 그게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 머릿속에 알아두면은 나머지 문제 풀면서 이제 사례를 점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하죠.